아쉽게도 브라질의 벽을 넘지는 못하였으나 전통 축구의 강호 포르투갈마저 꺾어버리고 16강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선전을 보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 이유가 사뭇 우스운데요.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한국의 선전 또한 중국의 성과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저런 헛소리를 내뱉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중화, 가운데 나라라는 중국의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지극히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상입니다. 물론 중화 사상이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쯤 전에요. 다들 그렇잖아요. 누구나 5살 시절에는 다니는 유치원이 세상의 중심이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간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관이 확장되어 아프리카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옆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크게 한방 먹으면서 본격적인 쇠락의 길을 걷게 된 현재의 중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이라는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영락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중국인들 빼고요. 하지만 5살 아이처럼 중화 사상을 거의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는 중국인들은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전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한국 것이라고 하면 일단 자기 것이라 우기고 볼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중국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영상처럼 보입니다. 상추쌈을 호호 불어먹기 전까지는요. 거기다 절반씩 베어먹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유튜버는 상추를 고기와 함께 싸먹는 것은 중국 온남성의 전통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한복 또한 중국이 탐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2019년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 킹덤은 오 마이 갓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한국의 갓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부러웠는지 중국은 은근슬쩍 한국의 전통 복장을 자기들 문화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샤이닝 리키 한복 사태와 샤오미의 한복 오프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는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이며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UN 주재 중국 대사와 1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까지 동원되어 차이니즈 푸드 태그를 달며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동북공정. 무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도하였던 역사 왜곡 프로젝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07년에 종료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앞서 얘기한 한복공정, 김치공정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진행형입니다.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방파제도 그렇고 도대체 대한민국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남의 떡을 탐내고 우기면 다인 줄 아는 나라들 뿐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의 문화에 침을 발라대는 중국은 정작 자기네 문화는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없어서 더욱 남의 문화가 탐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고유의 문화는 50년 전에 홍위병들이 다 태워버렸거든요. 문화대혁명.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자. 문화, 교육, 정치, 가족 등 모든 것을. 이러한 모토하에 보이는 것은 마오쩌둥과 홍위병만 제외하고 모조리 때려부순 문화 대파괴 활동입니다. 자국의 문화를 자국민들이 스스로 멸절시키려 한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대사건이죠.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물긴 하지만 중국은 하나 더 있습니다. 2000년 전 진시황의 업적이죠. 분석행유.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파묻는다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각종 서책들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한 사건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문화대혁명과 분석행유로 이미 2개의 세계를 깨뜨린 전적이 있는 중국이 잘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계마저 깨뜨리기 전에 우리도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끄럽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공정을 자행하는 중국과 달리 고유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은 너무 고고한 선비 같습니다.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민족.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기보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대한민국의 민족 성향은
이런 중국의 우격다짐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또한 목소리를 내어 훈푸는 태권도의 아류 무술이고 팬더는 백두호랑이의 좋은 먹잇감이었다고 우겨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 아무튼 중국의 억지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운지 전 세계는 목소리를 모아 대한민국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중국산 김치가 국제표준이 됐다는 오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중국인들이 김치의 원조라 주장하는 파오차이 규격 문서에 해당 식품 규격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라며 중국의 우기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UN 국제식량농업기구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김치를 국제표준으로 정하며 종주국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 대사대리인 크리스토퍼 델 포르소 역시 중국의 우기기에 맞서 한국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김치, K-팝, K-드라마, 한복은 말할 것도 없죠 라는 글을 남기며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 한옥까지 찾아가서 직접 상투를 틀고 갖가지 써주다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오리지널 한복 프롬 코리아, 원조, 한국의 한복, 해시태그까지 달린 이 게시글은 주한 미국 대사관 공식 SNS에도 공유가 되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역시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하며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3인성호라고 하지요. 세 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이 고사성어처럼 중국은 국가적으로 작정하고 진실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선동과 날조가 반복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더 반감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중국이 정말 옳은 말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정도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수직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요. 언젠가 늑대가 나타나 중국 양들을 모두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이슈였습니다.